공허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느껴지는 눈빛으로 말을 안 듣지? 외국인 직원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남자를 응시하는 이 남자 황경민. 그리고 그에게 떠오르는 트라우마.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사람이 아닌 돼지 장난감 취급을 했던 저 얼굴. 많은 감정이 함축된 듯한 나이프. 그리고 공허하게 텅 비어있는 남자의 두 눈. 하지만 침착한 눈빛과는 다르게 긴장된 듯 숨을 고르는 듯한 그의 입. 연상호 원작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 1, 2부 리뷰 시작합니다. 방학도 끝났는데 뭐가 그리 좋냐? 나 1학년 때 진짜 싫어했던 애들 있었거든? 뭔가 인생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아.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잘못하면 안 돼. 가장 큰 절망으로 변하는데 어이 황경민이!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 무거워지는 공기. 어이 황경민! 아이 저 새끼가 중이 되더니 정신이 나갔나 이씨. 야 황경민 안 튀어와? 야 정희, 우리 올해도 졸라 재밌겠다. 아유 우리 경민이 중이도 됐는데 같이 봐봤어. 야 황경민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잘 씻었지? 으유 이 새끼야 빨리 화장실 가가지고 물건 씻고 그리고 반 애들한테 검사 맡아 임마. 알았어? 이제 갓 중2가 된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나 큰 고려. 하지만 알겠어. 반복된 폭력에 순응한 듯 애써 웃어 보이는 경민. 아.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야. 경민의 가장 친한 친구 종석. 야 어디로 가냐? 뒤로 꺼져. 빨가 뛰어. 야 니들 제 몸 냄새나 확인해봐라. 가장 설레야 할 개학날. 서열화된 교실에서 체아이로 점찍힌 친한 친구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목격한 종석. 경민아, 괜찮아? 울력을 어떻게 참아? 그렇게 20년 뒤 강력기 형사가 된 종석에게 남겨진 친구가 남긴 현장의 메시지. 아 참, 창문 건들지 말라고 해. 경희님, 이게 뭐예요? 정성. 선배 내가 전화하기로 했었지. 종서가 지금 좀 잠깐 만날 수 있어? 지금? 응. 급한 일이야? 지금 만나야 돼. 지금 그래서 어딘데? 아니 선배,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황경민이란 사람 알지? 황경민? 너랑 같은 신석중학교 출신이던데. 알아. 아니 근데 그 황경민이 왜? 5시간 전에 우리 관할에서 부부가 동반을 시도했어. 죽은 여자의 남편이 황경민이야. 시도라. 그럼 황경민은 살았구나. 바로 도주했어. 황경민. 근데 나 중학교 때 이후로 만난 적 없어. 연락도 한 번 한 적 없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지금 내 눈앞에 있어도 나 못 알아봤을 거야.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강진아 형사. 뭔가 더 있구나. 중학교 이후 20년 동안 연락 한 번 한 적 없던 친구가 남긴 당황스러운 메시지. 죽은 아내 목에 에큰이 있었어. 아니면 위력에 의한 강제. 현장에 몸싸움을 한 흔적도 있었거든. 황경민이 내가 형사인 건 어떻게 알았지? 한편 사망한 황경민의 아내 몸에 있는 피멍을 근거로 황경민이 사건의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민을 쫓는 두 형사 강진아와 종석. 그러던 중 경민이 정신과 상담 중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민주 부탁으로 경민 씨도 진료하게 된 거고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오자. 그게 언제였어요? 황경민 씨를 진료하게 된 게. 한 5년 전이요. 황경민 씨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경민 씨는 어릴 적 트라우마로 우울증 증세가 심했어요. 황경민! 하느님, 제발 우리 아빠 좀 죽게 해주세요.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많았겠네요. 아니요, 서로 너무 사랑했거든. 말 먹어? 엄마 그걸 왜 민주한테만 줘? 나도 갈비 좋아해. 내가 민주한테 잘해야지. 지금도 애정이 차고 넘쳐서 귀찮아질 지경이니까. 알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뽀뽀 없다. 넌 엄마 앞에서 어머니, 경민 씨 얼굴 빨개졌어요. 너 귀까지 다 빨개졌어. 아닌데? 나 안 빨개졌는데? 빨개졌어. 같이 죽음을 시도했다기에 너무나 사랑이 넘쳤던 부부. 그 덕에 경민 씨 상태도 점점 좋아져서
약도 많이 주렸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경민 씨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경민 씨 상태가 크게 호전됐었어요. 그래요? 근데 1년 전 그 일이 있은 후 경민 씨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는요? 창고에 뭐 찾으러 간다고 그런 거 같던데요. 창고에서 경민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던 민주. 그 순간 일그러지는 경민의 표정. 뭐 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극도로 흥분한 경민. 경민 씨 왜 그래? 난 그냥 그만 나가자. 앨범을 바라보는 그의 질색한 표정. 그 후 돌아와 힘겹게 펼친 그의 봄 소풍 사진을 원흉 같은 두 녀석, 경민과 종석. 그런데 가운데 이 장발은 누구일까요? 에 대한 것은 영상의 후반 TMI에서 설명되겠습니다. 그렇게 겨우 힘겹게 앨범을 덮자 그곳에 있는 돼지 가면, 그리고 야구공이 굴러온 곳엔 누군가 있다. 본가에서 황경민이 본 게 뭐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경민 씨의 트라우마를 다시 깨어나게 한 건 확실해요. 최근에 황경민 씨한테 졸피뎀 처방해 준 적 있으시죠? 아니요. 경민 씨한텐 졸피뎀 처방 안 했어요. 민주한텐 처방해 준 적이 있지만 황경민 씨가 아니라 박민주 씨한테요? 황경민의 아내 시신에서 다량 검출된 졸피뎀 성분은 경민이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닌 박민주 스스로 먹었던 것. 사인은 일산화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야. 어떻게 됐어? 박민주 씨 죽기 이틀 전에 신경정신과만 5군데 들렀어요. 모두 졸피뎀 처방 받았고요. 거기에 계획에 사용된 물품 역시 황경민이 아닌 아내 박민주가 구매한 것을 알게 된 형사들. 즉 박민주의 흉부 주변에 남은 멍자국들은 몸싸움의 흔적이 아닌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어? 그동안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의 흔적이었던 것.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남편을 사랑했던 박민주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상태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우리 정훈이 없다. 그치? 경민 씨, 그거 하지 말자. 경민 씨 내가 도와줄게. 한편 경민은 도주 중이었는데 그의 트렁크에 있는 도구들은 그가 도주가 아닌 사냥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복을 위해 들른 공중 화장실에서 또다시 떠오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야, 황경민이 아니야. 저 포즈들 새끼 저거 쌩까는 거 봐. 야! 그리고 경민에게 절대 희미해지지 않는 서늘한 기억이 떠오른 그곳엔 에이, 포즈 새끼 숨어도 꼭 지 같은 데 숨어요. 너 3실 동안 안 나오면 한 대만 줄 거 10대 맞아 진짜. 어? 자, 하나, 둘. 얘들아, 안녕. 에이, 어이없다야. 그래도 둘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사내 새끼가? 미안. 그럼 다시 들어갈까? 야, 됐어. 몇 번을 불렀는데 왜 도망을 가, 이 포주 새끼야. 이걸 확. 니네 아빠가 여자 장사하는 포주잖아. 그러면 너도 포주인 거야, 이 포주 새끼야. 그러네. 미안. 미안하네. 또 맞아야겠지. 야 정이 좀 참신한 거 없냐? 참신한 거, 재밌는 거. 오케이. 야, 황경민. 애시 좀 재밌네. 그렇게 과거의 어린 경민은 현재 어른 경민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환영기에 분노가 폭발하는 경민. 이로써 너무나 확실한 건 그는 지금 복수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을 지독히 망가뜨린 지금의 녀석에게
과거의 대가를 받아내려 하는데 그가 복수의 칼날을 뽑기 1년 전 트라우마의 시작인 아버지의 임종에서 그는 너 아버지한테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그래,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다 잊고 좋은 말씀 올려. 그런데 경민이 웃는다? 당신이 평생 왕국처럼 생각했던 당신 가게 모두 처분했어. 처분하면서 확실히 알았어. 당신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그 누구도 당신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어. 다들 올무에서 벗어난 짐승들처럼 기뻐하더라고. 다들 기뻐하는 죽음이니까 호상인가? 당신 죽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어. 하늘이 이제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 순간 산소 공급 장치를 꺼버리는 경민. 그만 죽어. 아들에게 준 평생의 고통을 단시간에 돌려받는 경민의 아버지. 하지만 호상이라고 표현했던 아버지의 후련한 죽음도 결국 그의 앞에 나타난 돼지의 왕 앞에서 경민의 계획을 하나씩 진행시키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여기 대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성함은 황경민이 아니라 남기철이에요. 1년 전 가명을 사용해 출신 중학교가 있던 지역에 망해가던 택시 운수 업체를 인수한 경민. 이게 저희 대표님 명함입니다. 그때 자신의 곁을 스치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성에게 뭔가를 느끼는 종석.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다시 쳐다보는데 아니 이것은 설마 죄송합니다. 어쨌든 종석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왜 가명을 썼을까? 아까 그 남성을 유심히 쳐다보는 종석. 근데 너 황경민이랑 언제부터 친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한 동네 살아서 자연스럽게 같이 놀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되면서 많이 친해졌어. 종석아, 너도 반배정 통지면 나왔지? 하나, 둘, 셋, 5반! 같은 반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어린 시절의 종석과 경민. 너 대신 딱 한 모금씩만이다. 우리의 화려한 중의를 위하여 종석이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애들 저랑 멀리 떨어진 반 되게 해주세요. 어머, 아니 얘들이 지금 행복해 보이고 각별했던 두 소년. 남자들 불알 친구는 평생 간다고 하던데 왜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거야?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끊기는 거지 뭐. 종석도 뭔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해에 정종석은 전학을 갔고 한경민은 자퇴를 했어. 5, 4, 3, 2, 1. 형이야, 숙제 다 했어. 잘했네. 다음은 국어 숙제. 정이야, 국어 숙제는 나도 아직 안 해서 지금 해야 하거든. 야, 너 돌았냐?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좋고 싫고를 결정을 했어? 저 새끼들 뭐야? 강민 몰라? 우리 학교 3학년 A장 김종민 BT잖아. 그럼 강민재가 빗장이야? 아니, C장은 저는 거목장. 시장 주제에 뭘 저렇게 세게 나오냐? 강민 아빠가 개인병원 원장이야. 그리고 일진답지 않게 공부를 졸라 잘해. 선생님들도 꾸벅 죽어. 쟤는 그냥 족밥이고. 너 진짜 돌았구나. 내가 해줄게. 해줘? 해주긴 뭘 또 해줘 이 새끼야. 내가 할게. 너 저까지 기어서 가? 니네 아빠도 손님한테 기잖아. 그니까 아들인 너도 쳐 기어서 가라고. 너 맞기 전에. 병신아, 지옥문 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야, 너 그리고 2학년 되니까 되게 느려졌다. 그리고 화면이 비추는 곳에 종석 말고도 잠들어 있는 야구공을 쥔 의문의 소년. 그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황경민. 내 발로 배가니까 돼지 새끼 같다. 사장님, 예. 제가 새로운 정비업체를 찾고 있는데 사장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말요? 원래는 내부에서 담당했었는데 정비는 아웃소싱을 하려고요. 아우.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택시가 몇 대시죠? 현재는 70대인데 향후에 20대 더 늘리려고요. 대표님.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름이나 훔치던 정의는 감사합니다.
경민의 계획으로 호화로운 삶의 희망을 가진 카센터의 점주가 예. 될 수 있었는데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평소 안 사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요. 오늘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야,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그때 놈의 목덜미를 노리는 경민. 야, 너 오늘까지 그거 안 해놓으면 밥 처먹을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가시죠. 천천히 안정의 가족 사진을 살펴보는 경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문 뒤에서 그를 노리는 순간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 아이고 우리 딸 지혜. 나 또 걔네랑 같은 반 됐어. 경민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가자. 아니 엄마. 전학 가도 그 학교에 금방 소문 퍼져. 그럼 내 학교 생활이 더 힘들어져. 1년만 더 참으면 돼. 자신과 어머니를 지옥에서 살게 한 녀석이 행복한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이자 경민은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는데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들으셨습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안 사장님 댁에서 술 한잔 해도 될까요? 조용한 곳에서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안 사장님 어떻게 사는지도.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천천히 둘러보시죠. 집이 아주 좋네요. 이 집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역시 돈을 벌려면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으라더니 이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인생에서 천운입니다. 저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또 신석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신석운수 택시를 볼 때마다 괜히 반갑더라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다니다가 전학을 가긴 했는데 그때 재밌는 추억이 진짜 많았는데. 그 순간 살벌해진 경민의 표정. 재밌는 추억이야.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희망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형 데프콘 같아. 아내는요, 초등학교 딸내미 유학길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술 한잔 받으시죠. 됐습니다. 저는 개새끼랑은 술 안 마십니다. 예? 대신 제가 한 잔 드리죠. 사장님, 그리스 신화 좀 아십니까? 아니요. 판도라가 금단의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속에서 세상의 온갖 재앙들이 튀어나왔죠. 그런가요? 근데 판도라 상자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딸려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희망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경민. 네 말이 맞았어. 우리에게 지옥 같았던 순간들을 저 새끼들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어. 인간에게 망각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저주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줘. 그래야지. 그때 한 뉴스의 소식. 듣고 있습니다. 도주한 황 씨는 최근 사업을 확장하며 회사 운영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매주 캠핑 대표님 회사가 사이가 각별했다고. 대표님 남씨인데. 평소 주변 사람 아,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프네요. 제 본명이 원래 황 씨예요. 황경민. 그게 원래 제 이름이에요. 제가 안 사장님한테 판도라의 상자를 선물해드리느라 가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황경민이요? 그래, 신석중학교 2학년 5반 황경민. 네 놀이개였던 그 황경민. 누구요? 포주 아들 황경민! 기억 안 나? 네 옆에서 쳤었잖아. 넌 그걸 보면서 변태 새끼처럼 좋다고 희덕거리고 있었고. 단란주점 황경민이? 그래. 이제 좀 생각이 나냐? 아 근데 네가 여기 어떻게? 아니 이봐 나는 이 상황을 도통 모르겠네. 아유, 내 정신 좀 봐. 네 거기 잘라내려면 뭐요? 기절부터 시켜야 되는데 이걸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요 나한테
접근한 걸? 너한테만 접근한 거 아니야. 아까 네 사무실에서 죽일까 했는데 네가 가족들이랑 지랄 연병 떠는 거 보고 마음 바꿨어. 우리 엄마는 너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하셨거든. 네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네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서 잔인하게 죽어있는 날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그리고 끝에 의문의 소년 위기에 빠진 경민을 지켜보는데 동서가. 응. 중학교 2학년 때 너랑 황경민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지? 그때 걸려오는 긴급 전화. 경위님 지금 여기로 좀 오셔야겠는데요. 왜? 무슨 일인데? 황경민이 또 사고를 쳤어요. 뭐? 피해자 아내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애랑 같이 시댁에 갔다가 애가 체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렇게 그들이 마주한 잔혹한 현장의 거실 벽면에 뭐가 있는지는 너무 잔인해서 전 못 보여드리니까 직접 TV인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경민과 그를 뒤따라 걷는 누군가.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조차 마주하고 경악한 현장은 과연. 그리고 또다시 현장의 벽에 남겨진 종석을 향한 메시지. 그 순간 급격하게 떠오르는 경민과의 기억들. 도대체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몽의 TMI, This Drama, Information. 원작 재해석에 성공해 걸작으로 완성된 웰메이드 드라마 돼지의 왕. 티빙에서 볼 수 있는 티빙 오리지널인 이 작품은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을 원작으로 합니다. 녹취해 오신 내용을 몇 번이나 들어봤는데요. 재밌는 것이 종석의 성우가 똥파리 겸 배우 양익준님이었고요. 종서가 오랜만이다. 경민의 성우는 오정세 배우였죠. 두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너 뭐냐? 너 당장 경민이한테 사과해라. 직업부터 설정, 스토리까지 매우 다른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드라마 돼지의 왕을 1, 2회만 봤음에도 원작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원작의 의미를 이렇게 심었구나 하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돼지의 왕 원작을 보셨더라도 이 드라마 작품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원작을 보고 나니 드라마 돼지의 왕에서 1, 2회의 대사 하나하나의 이해도가 확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몇 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돼지의 왕은 무슨 뜻인가? 그들은 여전히 이곳의 관리 책임자였고 부자에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 원작에서 나레이션을 이끄는 주인공은 드라마와는 달리 경민이 아닌 종석인데, 종석은 길거리에서 개에게 물릴 뻔하곤 걔는 공격성이 있으면서도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반면 드라마에서 그 개들은 본인이 괴롭히고 있는 경민을 돼지라고 표현하죠. 야, 황경민, 내 발로 펴가니까 돼지 새끼 같다. 돼지는 말이야. 살면서 자기 살을 찌우는 게 유일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들의 먹이로서 그 살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야. 원작의 설명을 빌려 돼지는 먹이일 뿐이고 먹이가 되기 위해 사육당한 것도 모른 채 결국 온몸을 뜯겨 먹히는 존재이죠. 드라마에서 경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님, 술 한잔 받으시죠. 됐습니다. 저는 개새끼랑은 술 안 마십니다. 단순한 비속어의 개새끼가 아닌 말 그대로 자신들이었던 돼지와 구분되는 주인에게 사랑받는 포식자를 뜻하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경민에게 떠오른 돼지 가면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원작에선 약자인 돼지라도 개에게 끝없이 대항해 개를 주춤하게 한 돼지의 왕이 존재합니다. 자꾸만 경민에게 나타나는 의문의 존재. 그가 바로 돼지물이었음에도 개들을 몰아세웠던 철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해 돼지였던 경민과 종석은 어쩌면 이 지옥같은 서열놀이를 하고 있는 개들의 연대가 깨지고 자신들과 같은 돼지가 왕이 된 세상이 올 것이란 희망을 품죠. 철이는 분명 드라마의 1, 2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고 드라마의 엔딩 크레딧에서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뒤에 보시면 철이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이죠. 드라마 유해에서 교실 맨 왼쪽 뒷자리에 머리가 길고 고개를 숙인 남학생이 살짝 고개를 들어보는데 원작에서의 철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홀로 힘을 숨기며 자고 있는 철이. 그리고 대박 힌트인 야구공을 쥔 손과
미친 눈빛. 그가 들고 있던 야구공이 1화 창고신에서 경민에게 굴러오죠. 그곳에 서 있던 존재, 철이로 추정되는 존재가 드라마에서 등장한다면 사건은 미친 듯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히 사건을 폭풍의 한가운데로 끌고 갈 존재이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돼지의 왕은 3, 4회까지 리뷰할 예정입니다. 1, 2회를 보면서 와 이거 뭐지? 와 소름 돋네? 쩌네? 라는 느낌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과거 트라우마 씬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일 수 있지만 교차로 편집되는 과거 피해 씬과 현재의 복수 씬이 주인공의 심정을 공감하게 해주면서도 쫀쫀하게 몰입되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만듦새가 놀랍고 원작의 깊이가 뛰어나며 그것을 새롭게 드라마로 재구성해서 원작과 많은 내용이 변했기에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배우 클리셰를 깼죠. 배우 클리셰란 제가 만들어 쓰는 말인데요. 해당 배우가 연기하면 그 역할이 어떤 클리셰가 있는 전형적인 역할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욱 배우는 어떤가요? 약간 재간둥이에 얄미우면서도 귀엽지만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지한 참교육을 해줄 것 같은 배우 클리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는 동공안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마치 영혼이 죽어있는 것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점점 과격해지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상대에게 잔혹한 대가를 선사하는 그런 존재를 연기합니다. 진짜 의외였죠. 거기에 더 의외였던 건 김성규 배우인데요. 범죄도시에서 보신 분도 있고 최근 어느 날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김성규 배우는 범죄자 클리셰가 느껴지는 배우죠. 그런데 이번엔 의외로 형사입니다. 거기에 뭔가 김동욱과 김성규의 역할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두 배우의 역할에 대한 재미있는 의외성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매우 잘 어울리고 새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믿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역 배우와 성인 배우의 싱크로. 극중 경민을 주로 괴롭히는 안정희 역의 황경민! 아역 배우 송승환이 있는데요. 묘하게 성인 배우와 아역 배우의 진한 눈매가 뭔가 비슷해서 트라우마의 몰입이 좀 지렸습니다. 그게 긴장감을 유발하던 괴롭히던 놈이 성장한 모습이 다르다면 몰입이 깨질 것 같았는데 비슷해서 참 좋았던 점입니다. 의외로 김동욱이 연기한 경민의 현재와 어린 시절 경민의 얼굴이 일관성이 없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민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복수를 위해서 성형을 했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고 동창을 만났을 때 동창들이 못 알아보는 점도 성형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만의 작품 체크법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작품을 보기 전 판단 기준 중 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의외이실 수 있는데 제목, 로고, 폰트 디자인으로 작품을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로 사실 드라마의 컨셉과 색채 그리고 센스, 쩌는 느낌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제작진의 센스를 볼 수 있는 점이라서 저만의 체크 포인트로 처음 말씀드려보는데요. 근데 돼지의 왕 이 참 폰트 보십시오. 미쳤지 않습니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이상입니다. 티빙 오리지널 돼지의 왕 정말 강추 드립니다. 올해 티빙 진짜 폼 미쳤네요. 빨리 다음화 정말 진짜 빨리 보고 싶네요. 지금 바로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티빙에서 돼지의 왕 바로 보기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